저거 필요해? 괜찮아? 야, 그러면 안 졸아요가 아니고 그러면 졸았을 때 뒤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보자. 1번은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거 알아서 하고. 자, 2번 보면 이거는 오랜만에 조금 어려운 2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것만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안 보여. 모든 너의 자신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계란을 담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 좀 알아봐야겠지. 이거는 직관적으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person's level of self-complexity, 자기 자신 복잡성의 수준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직면할 때 부정적인 이벤트를 또는 어려움을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저 self-complexity라는 저 말을 딱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밑에 나오거든. 그치? 일단 그렇대요. Imagine learning that you did poorly on a midterm exam. 중간고사를 조졌다고 생각해봐라. If you're someone who is high in self-complexity. 자, 이 self-complexity가 높은 사람이라면,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근데 여전히 자기 복잡성이 우린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high in self-complexity. 자기 복잡성이 높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You define yourself in terms of many non-overlapping domains. 너는 너 자신을 정의한다. 어떤 관점에서 여러 개의 안 겹치는 영역에서. 예를 들어 학생, 스키 타는 놈,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Glee라는 이 그룹의 팬,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정의된다면 The negativity that results from your poor exam grade. 자, 어떤 부정성은, 너의 낮은 성적으로부터 오는 부정성은 비교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contained는 갇힌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를 생각해봐. 작년에. 그럼 나는 일단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거고요. 또 약간 영어 선생이라는 정체성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그때 밴드를 좀 했잖아, 형이. 그치? 그러니까 나는 딴따라 기타리스트라는 정체성도 있었을 거야. 딴따라. 그 다음에 왕십리에 있는 수많은 술집의 단골이라는 정체성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영역이 겹치고 있잖아. 자, 이렇다면 내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조졌어. 그러면 나는 이 4개의 겹치지 않는 영역 중에서 하나에서만 손해를 본 겁니다. 여기에서만 내가 부족한 거지 나머지 영역까지 이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컴플렉시티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나 자신을 정의할 때 애초에 여러 개의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날 정의한다고. 나는 대학생이자 선생이자 딴따라자 저 술집들의 단골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Affecting only how you feel about yourself as a student. 자, 이렇게 하면 어디에만 영향을 주냐? 네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만 영향을 줍니다. 누구로서? 학생으로서. 나머지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는다. 어떤 부정성이 발생하더라도 딱 요 영역에서만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if you're low in self-complexity such that your identity as a student overlaps to a great extent. 자, 만약에 네가 자기 복잡성이 낮다면, 자, 어떤 방법으로 너의 정체성이, 학생으로서 너의 정체성이 겹친다면 상당 부분 뭐랑 몇 개 안 되는 다른 정체성과 내가 학생이자 아버지의 아들인 게 다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시험을 조지면 내 삶의 50%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난 조져진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정체성이 4개가 있으면 시험을 아무리 조져도 나는 25%만 조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컴플렉시티다. 자, 그렇다면 the negativity associated with your poor exam grade. 자, 이 부정성은, 네가 시험을 조짐으로써 발생했던 부정성은 likely to lower your evaluation of yourself.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자, as well as 또한 뭐에도 spill over an effect. 흘러서 영향을 줄 거다. 다른 영역에도. 왜? 이때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다시 말하면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는다는 게 그럼 무슨 뜻 같아? 나 스스로를 몇 개 안 되는 특징으로 정의한다는 거지.
나 스스로를 대학생과 아버지의 아들 두 개로 정의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만 망가져도 내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보자고. 자, 요거는 그 옛날에 순서 삽입의 형태로 2학년인가 3학년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던 소재를 변형한 겁니다. 아, 근데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걸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동물이, 요만한 동물이 있어. 그 다음에, 이만한 동물이 있어.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커졌어요? 대충 면적이 4배 커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요게 2배가 되고, 얘가 2배가 된 거야, 여기로 오면서. 면적이 4배 커진 거지. 그러면 부피는 뭐 몇 배 커졌는지는 모르지. 근데 적어도 4배보다 많을 거 아니야. 그치? 부피가 커진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야. 8배라고 해보자. 2의 깊이도 2라면 8배 커진 거겠지, 부피가. 그러면 동물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요, 부피가 커지는 비율에 비해서 표면 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작지. 이거 이해할 수 있나? 얘가 얘로 됐을 때 부피는 8배 커지는데 표면 면적은 4배만 작아지잖아. 요거 요거 괜찮지? 이걸 기억해야 돼. 얘를 알고 있어야 글이 읽힌다. 이거 모르면 글이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동물들이 커짐에 따라서 그들의 체온은 tenderize,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heat is lost only through the skin. 자, 왜냐면 열은 피부를 통해서만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커다란 동물들은 가진다 low surface volume ratio. 부피 대비 면적이 작다.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부피는 8배 커졌어. 그 다음에 면적은 4배 커졌어. 그러면 얘는 부피 대비 면적이, 부피가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작단 말이야, 얘가 더. 그러므로 커다란 동물은, 커다란 공룡은 was probably warm-blooded. 온혈 동물이었을 거야. 단순히 뭐 때문에? Their low surface volume ratio. 그렇겠네요. 공룡은 엄청 크잖아요. 부피는 되게 큰데 부피에 대비했을 때 표면 면적은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 대비, 발생하는 열 대비 열이 유실될 수 있는 면적은 되게 적었던 거야. 그래서 온열 동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이 방출되는 거를 이 표면에서만 방출되기 때문에 표면 면적이 적을수록 열이 덜 방출돼. 근데 부피는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이 에너지 생성되는 에너지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막상 면적은 그렇게 크게 넓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온도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필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읽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내기가 어렵잖아? 그럼 그냥 이게 필자의 주장이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자, warm-bloodedness. 온혈성은, 근데 어떤 온혈성? That is not controlled by the body, but is simply due to large size. 자, 몸에 의해 통제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커다랗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온혈성을 뭐라고 불러? Gigantothermy. G라고 하자, G. G라고 부른대, 이거를. G는 뭐야? 그냥 단순히 부피가 엄청 크고 표면 면적이 그에 비해 작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온도 보존 효과입니다. 이게 G야. 아셨죠?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체온 보존 효과겠지,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그냥 단순히 얘가 비율이 낮다는 데서 발생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르다. 어디로부터? hemiothermy. 이거 H라고 할게요, 편의상. 자, 이 친구랑 다르대. 얘는 뭐냐면 which is the maintenance of a constant warm body temperature.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어떤 호르몬이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작용하는 기관들이 있잖아. 얘가 그건 거야. 몸 안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 항상성입니다.
자, 그러면 H는 향상성은 is an evolutionary adaptation. 이건 진화적 적응이고요. 체온 보존 효과는 어디로부터 수동적으로 발생한 것뿐이야? 그냥 몸이 커진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뿐이지. 향상성을 유지하는 거는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화시킨 특징이고요. 체온 보존 효과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몸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효과지 애초에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체온 보존을 하려고 몸을 키운 건 아니잖아. 이게 이해가 돼요? 얘는 향상성, 체온 보존을 하기 위해서 향상성을 발현시킨 거고 이거는 체온 보존을 하기 위해서 몸을 키운 건 아닐 거 아니야. 요거 이해할 수 있지? 그냥 효과일 뿐이다. 자, 이것은 has helped scientists understand why one of the evolutionary adaptations of mammals to cold temperature. 자, 왜 진화적 특징이 뭐에? 포유류에. 추운 날씨에 대해서. 왜 포유류가 추운 날씨에서 커다란 몸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게 해줬다. 이해되시죠? 커다란 포유류일수록 부피 대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열의 유실률이 적다고. 극지방에 살 수 있다고. 반달가슴곰이랑 북극곰 중에 뭐가 더 크냐? 당연히 북극곰이 더 크죠?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지방에 있는 생선들 있잖아. 생선이라고 해도 되나? 생선이지. 뭐 상어, 아니야. 연어, 참치 이런 친구들 엄청 크잖아. 이건 아니다. 자, many of the largest mammals are found not in the tropical rainforest, but in colder regions of the earth. 자, 커다란 포유류들은 동물들은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닌 추운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래요. 글은 읽었는데 주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제목을 하나하나씩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1번. Tropical rainforest, the home of small mammals.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온열대 기후가 작은 포유류의 무덤이다. 이건 아니죠.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 오히려 작은 포유류가 여기 많이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겠지, 이거는. 자, 잘못됐고. 2번. G. Living proof of evolution in action. 자, G가 뭐였어요, G? G가 이거였잖아.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현상. 이제 의도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진화의 증거. 진화의 증거이다. passively resulted from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냥 세모해놓을까 일단? 3번. Determining the winter. 자, 저건 아니고요. Increasing survival via large surface to volume ratio. 생존율을 끌어올리려면 체온을 보존해야 되죠, 온열동물은. 근데 부피 대비 표면 면적이 크면 열 유실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부피 대비 표면 면적이 크다는 거는 동물이 작다는 얘기예요. 필장 분명히 큰 동물이 커지는 부피는 8배인데 표면 면적은 4배밖에 안 커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건 거꾸로 된 거야. G. Explains the distribution of mammals. 자, 이게 포유류의 확산을 설명한다.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2번, 5번 중에 뭐가 답일까요? 뭐가 더 주제에 가까워 보여요? 결국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야? 이런 현상들 때문에 큰 동물은 일반적으로 극지방에 있고 작은 동물들은 열대기후에 있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걸 살려준 게 5번이죠. 그래서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시면 어법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일단 맞다고 생각해야 돼. 확률적으로 80% 확률로 맞다? 선지가 5개잖아. 그렇지? 80%의 확률로 맞는 선지야. 일단 맞다고 보고 나서 읽었을 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 그때 바꿔보면 되는 거다. 자, 첫 번째 문장. Whatever you do, 네가 뭘 하던 간에 please don't paste a fake smile on your face. 가짜 미소를 얼굴에 올리지 마라. 플라스틱 스마일. 자, 플라스틱 스마일이 가짜 스마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성형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맥락이야. 가짜 미소는 do damage your soul. 너의 영혼에 뭐 어떤 파괴를 가져온다. 나쁘다라는 얘기지. 나쁘다, 문제없다. 자, 그리고 we've all known people who've worn silly grins while they are talked about something sad. 자, 우린 모두 사람들을 압니다. 뭔가 그렇게 멍청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 언제? 슬픈 얘기를 할 때. 슬픈 미소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 그런 얘기야. 문제없죠?
This tendency to smile even when you don't feel like it.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웃는 경향성은 어린 시절에 발현이 됐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부모들이 persuade us into smiling. 미소 짓도록 설득한 거야. 카메라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을 보고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왜 그 부모님들이 사진 찍을 때 맨날 김치, 치즈 하면서 이제 웃으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야 엄마 친구 와서 인사해 하면 방금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나서도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 되잖아. 방금 오전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개 털리고 나서도 엄마 친구가 집에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으면 더 혼나잖아. 그런 얘기. 자, make kids smile. 맞다고 가정하라 그랬지? 그럼 명령문이겠네. 아이들을 웃게 해라. 언제? When they aren't up to it.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 보낸다. 아, 틀렸네. 그지? 일단은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 Make kids smile. 근데 도저히 뒷부분 해석이 안 돼. 그럼 이거를 making으로 바꿔서 동명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ven in front of the camera, it's better to capture genuine, irritable faces than false stares. 비교급이죠?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the most fascinating snapshots are truthful. Those that catch. 이 those가 그럼 받아진 명사가 snapshot이기 때문에 복수. 문제 없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가보자, 이번엔. 이 5번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푸냐? 인간은 기계이다. 근데 달는 기계를 달아. 그 달타가 맛이 달다 말고 이거 알지 이거? 그렇지? Where out 이게 달타야. 그 뭔지 알지 달타? 이제 자 닳는 기계야. 어디로부터? 사용하지 않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안 쓰면 닳는데요. 안 쓰면 퇴화한다는 얘기야. 그래? There are physical limits of course. 자, 당연히 신체적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요 of course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순접이야, 역접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라. 제로콜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 아, 물론 하루에 500캔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 순접이야, 역접이야? 역접이지, 이거는. 역접이다. 앞 문장에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 of course예요.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이롭다. 아, 물론 하루에 20리터를 마시면 넌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인간의 몸은 사용하지 않음으로부터 닳아. 아, 물론 신체적 한계가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용되어야 한다? 아, 물론 한계가 있긴 있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We do need help for rest. 우리는 휴식이 필요해. 그러나가 또 나왔네. 그러면 역접에 역접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얘랑 같은 말이겠죠. 인간의 몸은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한계가 있긴 해. 아니,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린 빈칸한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라고. 자, 1번 보시면 gain energy by using it.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괜찮을 것 같아요. Store energy for a rainy day. 비 오는 날, 아, 이건 아니고 should have regular checkups. 건강검진을 받아야 아니고요. Gain mental security by resting. 얘는요, 여기 벗이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지금 뒤집혔잖아, 벗으로. 그럼 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지? 자, 그러니까 4번 안 돼. 5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얘랑 얘 둘 다 결국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용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 몸이 사용되는 게 신체적으로만 사용돼요? 정신적으로 사용 안 돼? 사용되지? 그래서 5번은 너무 한정된 답인 거야. 1번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보시면, 자, 이번엔 빈칸이 맨 밑에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맨 밑에부터 읽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을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면 실제 시험에서 그걸 못 써. 이거 이미 알걸? 내가
모든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대로 풀려요, 실제 시험장 가면? 뭐 단절이고 뭐 빈칸이고 뭐 순서의 단절 지랄이고 보여? 안 보이지. 그냥 무조건 읽고 푸는 거야, 그냥. 아직 체화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한 유형당 딱 하나의 풀이법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체화가 안 돼서. 근데 3개 얘기하면 되겠어, 이게? 밑줄이 위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 다음 밑줄이 완전한 문장일 때, 불완전한 문장일 때, 이런 거 나눠가지고 하라 그러면 니네 그거 기억 못해,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방법대로 간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3학년 때 풀 수 있어요. Studies have shown that anger increases. 화가 증가할수록 인지 능력 속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fine motor coordination이 우리 사지 운동입니다. 사지 운동 능력과 고통에 대한 감각성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근육의 힘, 즉 근력이 증가한다. 그래? 그러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업해야 되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화가 날수록 인지능력, 그 다음에 이 코디네이션이기 때문에 협동이죠. 그러니까 막 드럼 치고 이런 거 있잖아. 두 손과 두 발이 한 패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 있지. 이게 저하된다는 거야. 좀, 예를 들어서 뭐 사지 협력이라고 해볼까, 한번? 사지의 협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민감도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자, 근데 동시에 뭐는 올라가요? 근력은 올라가죠. 이게 어떤 상태? 싸우기 좋은 상태지. 그치? 사람 치기 좋은 상태잖아, 이게. 인지능력 떨어지고, 그치? 아니, 어차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써서 찰 건 아니잖아, 사람을. 어차피 하나만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고통에 대해서 민감도가 누군가 날 먼저 선빵을 치더라도 이게 안 아파, 빡쳐 있으니까. 그 바로 카운터 날릴 수 있는 거야. 근력이 올라간다니까 펀치 하나하나가 세겠죠? 그러니까 사람 치기 좋은 상태야, 이게. 그치? 근데 화나면 사람 치기 좋은 상태라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일부 운동선수들에게 doing some task, anger can be beneficial. 일부 운동선수들에게 화는 이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일부 운동선수들은 이런 효과가 발생하면 스윙 능력이 향상되나 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격투기 선수 아니겠어? 격투기 선수는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여야 이것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링 위에 올라가는데 인지 능력은 좋아. 근데 대신 사지 협력 잘 되고 고통 민감도가 높아. 그러면 맞는 순간 바로 쓰러질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the defensive lineman.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식 축구를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미식 축구 경기장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렇게 골대가 이렇게 있거든. 그 다음에 미식 축구의 목표는 뭐냐면요. 공을 가지고 이 상대방의 터치다운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득점이야. 그치? 자, 그러면 lineman who must make his way past a blocker to make a tackle. 그럼 얘는 지금 수비수를 뚫고 들어가는 입장이래. 그럼 얘는 공격자 입장이래. 그치? 근데 이게 왜 헷갈리는 게 defensive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애초에 포지션에 디펜스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 응? 공격자야, 공격자. 자, 공격자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화가 나 있는 것으로부터. 근력이 올라가고 고통 민감도가 낮아진다 그랬잖아. 얘는 이 수비수들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나 태클 걸 때마다 아파 죽겠으면 못 뚫고 나가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통 민감도가 낮고 근력이 올라갔다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애들인 겁니다. 자, 반면에 다른 일에는 anger will be hindrance, 장애물일 것이다. 쿼터백이 무한 양반이냐면 여기 서가지고 공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어차피 뭐 공을 뭐 500m 던질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경기장 안에 던질 건데 뭐 근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고통 민감도 그렇게 낮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쿼터백 앞에는 아무도 없거든. 혼자 서 있는단 말이야. 누군가를 제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던지면 돼. 오히려 얘는 뭐가 필요해요? 인지 능력이 필요하지. 정확하게 공을 저기다 갖다 꽂아야 쟤한테 패스하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라인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쿼터백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 요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안 나 있는 상태가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쿼터백 who needs to read the defense.
수비 전략을 읽어야 되는 쿼터백은 뭐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떤 리시버한테 공을 던질지. 자, 이 사람은 더 낮게, 더 잘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If he were not angry. 화가 안 났을 때. 가볍죠? 읽을만 하지? 자, 사실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Players at football positions that require a lot of decision making. 많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라인맨이야, 쿼터백이야? 그러면 쿼터백이죠. 라인맨은 그냥 마지막에 공 받아가지고 뛰기만 하면 돼. 얘는 그냥 무조건 뚫어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뭐 생각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 안고 뛰면 되는 거야. 얘는 뛰는 놈이 아니잖아. 얘는 정확히 어디다가 던져야 이게 이어져가지고 득점을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얘가 브레인이야. 얘는 홈런 타자고, 얘는 그냥 무식하게 휘두르면 돼. 그냥 뛰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쿼터백이겠죠. 쿼터백은 tend to demonstrate 뭐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화가 안 났을 때 더 나은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가 답이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지 이거? 그치? 글 쉬웠다 이거? 자, 그다음 7번부터 7번. 7번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무슨 함정이 있냐면 A, B, C가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 다 X가 될 것처럼 보여. 외관상. 왜 그런지 보자. 자, sleep rather than rest. 자, 숙면은 쉬는 거 말고, 취침은, 그 다음에 무의식은 are certainly to be found in insects. 확실히 곤충에서 발견된다. 자, 예를 들어서 밤에 the bee sleeps for about 6 to 8 hours. 밤에 벌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잔대. 요거 나오려면 원래 벌 얘기가 앞에 있어야 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뭔가 단절처럼 보이는 거야. When the jar stops moving and they settle down and are even less responsive than normal to further gentle shaking of the jar. 항아리? 항아리 얘기가 있나? 이것도 없었단 말이야. 얘도 안 돼. 자, 그러나 as antenna are just as important as eye. 자, 안테나가 눈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쩌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한 안테나는 indicate that 그 동물이 is not in contact with reality. 현실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The animal도 없죠. 정확히 동물 특정한 적 없지? 그러니까 XXX가 됐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 이거 읽으려면 다 읽어야 돼, 이거는. 이거 풀려면. 우리가 보통 순서 문제 풀 때는 하나 잡아가지고 얘에서 얘가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여기도 없네? 그러니까 12A네. 이렇게 하나만 잡아가지고 풀어버리잖아. 그렇게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다 읽어가지고 글을 쪼개야 돼요. 그 다음에 소재끼리 붙여야 돼.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XXX가 나오면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야. 그치? 자, 일단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우리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밤에 벌이 약 6시간에서 8시간 잔대. When it will often have droopy antenna. 자,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은, 이 벌은요, 그 droopy가 축 늘어진, 즉,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이런 뜻이거든. 고장난 안테나를 가지고 있대. And be fairly unresponsive to other bees. 다른 벌들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자, although most insects are very good eyes. 자,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건충들은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꺼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으로부터 걔네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 눈꺼풀이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눈을 딱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안구에 어떤 변화가 있어? 안구는 가만히 있지? 그냥 뭐야? 안구 앞에 눈꺼풀이 덮어버렸을 뿐이라고. 안구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눈을 감다고 해서 안구가 뭐 뒤로 돌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치? 근데 동물들은, 특히 곤충들은 이게 없단 말이지. 혹시 벌 같은 친구들
눈꺼풀인 거 본 적 있나? 없단 말이야, 얘는. 그지? 그냥 까만 눈으로 가만히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눈꺼풀, 눈 안테나 얘기 나왔고, when the jar stops moving, 그 항아리가 움직이기를 멈추면, they settle down and are even less responsive. 그들은 침착하게 가만히 있고, 심지어 덜 반응적이게 된다. than normal to further. Gentle shaking of the jar. It is as if, 자, 마치 모인 것과 같아, their sleep has become deeper in compensation for its loss. 자,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그들의 잠이 더 깊어진 것처럼 보인대요. 자, 그러나 안테나가 눈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축 늘어진 안테나는 뭘 암시해? 동물이 현재의 현실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쉴 때랑 잘 때가 다르잖아. 쉴 때는 의식이 멀쩡한 채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잘 때는 의식이 없어진 상태고. 안테나가 늘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잠을 자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Bees,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 벌은 can easily be deprived of sleep by keeping them in continuously moving jars.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항아리에 넣어둠으로써 얘네로부터 잠을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insects fly all the time. 계속해서 날아다녀야 하도록. 그러면 항아리 얘기가 여기 나왔잖아. C 바닥에 항아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B 앞부분에 항아리가 있었지. 그럼 두 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C, B를 연결한다. 그리고 결정할 거는 A, C, B냐, C, B, A냐. 요거 결정하시면 되겠죠. B 다음에 A가 할 수 있는지 볼까? 이거 나온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가능해? 이게 이미 예를 들어 벌은 잠을 뺏긴다. 움직이는 항아리에서. 그 움직이는 항아리가 멈추면 비로소 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근데 예를 들어서 8시간 잔다. 이 말이 되나? 이게 이어지지가 않지. 그래서 요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A, C, B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풀던 방법대로 안 풀려. 왜냐면 세 개가 다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도 맞춘 사람 꽤 있지. 자, 8번 보자. 8번. 8번은 단절이 없어요. 그래도 어렵진 않아. 자, 8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약 7,000명의 거주자들이 코펜하겐 시티에 살고 있다. 일반적인 주중 저녁에 a person walking through the city. 이 도시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즐길 수 있다. The lights, 빛을 거의 7,000개의 창문으로부터. 이게 약간 비약이 있어. 거주민이 7,000명이라고 해서 창문이 7,000개라는 보장은 없잖아. 여러분 집에 몇 명 살아요? 보통 3명, 4명 살지? 집에 창문 몇 개 있어? 한 50개 있지 않아? 50개나? 한 30개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지? 너 말도 안 되긴 해, 이게. 근데 어쨌든 뭐 그렇대. 그러니까. 그렇다 쳐. The proximity to housing and residence play a key role in the feeling of safety. 자, 근접성은 housing and residence. 거주자들과 이 주거 밀집 지역이 붙어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함이라는 감정에. 그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내가 길거리 걸어 다닐 때 길거리가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옆에 집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학원 같은 데 올 때, 여기 있는데 가로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상하동처럼 가로등 없는 데 있잖아. 내가 최근에 상하동 한번 가봤거든. 근데, 재밌는 동네더라. 하여튼, 가로등 별로 없는 동네가 있잖아? 거기에 만약에 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논밭만 있고 이렇게 길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뒤에 따라오고 있어. 존나 무섭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무섭잖아, 그거는. 그치? 자, 근데 옆에 집이 쫙 있고 다 불 켜져 있어. 그럼 아무래도 좀 덜 무섭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라도 지르면 누군가 한 명은 나오겠지. 그치? 이 얘기야. 자, it is common practice for city planners to mix functions and housing as a crime prevention strategy. 자, 일반적인 관행이다. 도시 계획자들이
섞는 것이 뭐를? 야, 기능과 주거를 섞는 거야. 뭘로? 범죄 예방 전략으로. 그러므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The feeling of safety, 안정감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부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주택가를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옆에 있는 집 덕분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다. 자, 그러나 it does not work as well in Sydney. 자, 시드니에선 이게 작동하지 않아. 그럼 문제 없죠. 그러나 하고 나서 자, 이만큼은 이 전략이 통하는 거, 이만큼은 전략이 안 통하는 거란 얘기란 말이지. 일단 뭐 이미 읽어와서 알겠지만 여기서 전략이 안 통하는 이유는요. 여기는 다 10층에서 15층 저 위에 있대. 그러니까 위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안전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 감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다. 단절이 없어. 위에 읽어보니까요. 이런 전략은 코펜하이건에선 잘 작동한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where the city center has buildings between 5 and 6 stories high. 별로 높지 않다는 얘기죠, 건물이. 그럼 얘가 어디서 들어가야겠어? 5에서 X로 바뀌는 지점, however 바로 앞에 들어가면 되겠지. 코펜하이건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4번에다가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단절은 없었지만 막상 읽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9번, 10번은 요거는 그 이미 읽어왔을 거니까 간략하게 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A랑 B라는 제품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A를 사든가 B를 사야 돼. 근데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잘 안 사. 그러니까 뭘 추가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디코이 C를 추가하라는 거지. 이걸 추가해 놓으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열등해. 이게 별로야, 이 재화가. 이게 별로인 것에 대비해서 A나 B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어디였지? 자, 여기 보시면 When considering three options, 자, 세 개의 옵션을 고려하게 되면 이거 위에 이제 내용이 정리됐다는 걸 전제로 간다. 세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얘네가 더 좋아 보이는 거잖아, 아무래도. 그치? 자, 세 개가 있으면 buyers displayed an increase in activation of 이 호르몬의 증가 또는 이게 뇌의 어떤 영역이거든. 얘의 증가를 보여줬대. 그러면 얘가 활성화된 게 증가됐다는 현상이 구매하도록 결정을 밀어붙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네. 뒤에 바로 읽어보시면 An area of the brain associated with negative emotions.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돼 있대. 부정적인 관련과 관련돼 있으면 안 사겠지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돼 있는 영역이 활성화됐다가 맞지 않겠어요? 따라서 2가 틀린 겁니다. 그다음 제목은 뭐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회로 좀 가보자고 우리. 쭉 이어서 가도 되나요? 안 돼? 네, 그럼 15분에 이어서 시작하자, 8회. 하윤 씨 몇 개 맞음? 몇 개 맞았어? 책 읽기? 아, 세계 일주? 세계 일주? 진짜 뭐 하지?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아니. 아, 정말. 자, 8회 한번 보자고. 1번, 2번은 됐고요. 2번도 쉬우니까 우리 3번부터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야, 이웬씨. 일어나. 3번 보자, 3번. 자, 3번 보자. 3번은 어떤 글이냐면요. Tight knit commun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냐? 그 공동체 안에 이 결속 관계가 끈끈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저기 밤에 거리에서 성지고 교복을 입은 애들이 길방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막 몇 명이 한 3, 4명이 걸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날 맞췄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그 젊은 친구들 거리에서 길방을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한 습관이야. 이렇게 점잖은 훈계를 하겠지. 그치? 말 잘 듣던데?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기본적으로 물론 요즘 당신들 세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른이니까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 약간 요런 게 조금 있잖아. 우리나라 아직 좀 남아있단 말이야. 만약에 미국에서 대마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피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You what's up, no joint here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씨발 벌집 되겠지. 바로 그 총 꺼내가지고 벌집을 만들어 버릴 거란 말이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타이트닛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확립된 그런 구성원의 질서 그리고 그 연장의 구성원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있는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결속이 있는 거야. 근데 미국 같은 사회는 결속이 없는 거지 거기는. 그치? 그리고 일단 대만을 피는 미국 고삐리들이랑 내가 맞짱을 뜨면 아마 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깝치지 못하는 것도 있어 사실. 자 어쨌든 tight-knit community can minimize the problem of street crime.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데 비해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낮은 거예요. 왜? 당장 길거리에서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주변에 어른이 있으면 애들이 눈치라도 보잖아. 그치? 눈치라도 보고 불 붙이기 전에 눈치라도 보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냥 옆에 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도 대마 필놈들이야 걔네는. 자 그러나 informal social control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는 또한 가한다 위협을. 자 그러면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뭔지를 한번 역으로 추론을 해보자. 여기 also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lso라는 접속부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앞에 언급된 바가 있어야 돼. 또한이 어떻게 쓰인지 내가 얘기했지. 나는 콜라를 마신다. 또한 사이다도 마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informal social control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가 또한 위협도 가한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앞에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가 뭔가를 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이 tight-knit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게 뭐야? 이게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예요. 아시겠죠? 고등학생들이 길빵 치면서 지나가면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거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그냥 주변 어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은 말로 보이지? 그치? 자, 이게 또한 위협도 가져와요. 어디에? 행동의 다양성에. That exists in pluralistic society. 자, even though it may curb violent crime. 자, 비록 그것이 범죄율을 떨어뜨릴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비공식적 통제가 범죄율을 억제시키는 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 와중에 어떤 행동의 다양성을 조금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이거 마약 주사 꼽고 LSD 이런 거 없잖아. 그치? 이게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street crime would decline if interaction among the residents of a community were more frequent. 자, 그럼에도. 그러면 이 그럼에도가 나온 이유는요. 보세요. 여기서 even though가 부사절로 처리되어 있었어. 그럼 이 앞에 문장은 결국 비공식적 통제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이해가 되나? 첫 번째 문장은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비공식적 통제의 문제점이었어. 비록 물론 범죄율을 감소시키긴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행동의 다양성을 저해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통제가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비춘 거야. 필자는. 그럼에도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다시 긍정으로 끌겠다는 거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자, 플러스 street crime will decline. 자, 감소할 것이다. 만약에 이 공동체에 있는 거주자들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다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더 강하다면 문제 없죠?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other citizens. 다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로서의 책임감은 with increase, 증가시킬 것이다. 개인의 의지를 뭐하는? To report crime to the police. 경찰에게 범죄를 보고하는. 그 다음에 the likelihood of their intervention in a crime. 범죄의 개입. 이 범죄의 개입이라는 게 대마를 같이 핀다는 게 아니야. 대마 핀 놈을 보면 경찰한테 신고한다. 이게 개입이지. 범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랑 같은 말이지. 범죄에 개입한다는 거. 아저씨 이거 대마 피는 거 아니고 대마 냄새 나는데 일로 와봐. 이렇게 잡아가지고 경찰에 인계한다. 물론 네가 대마 냄새를 어떻게 하는데라고 경찰관이 물어보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greater willingness of community residents to report crime to the police.
더 큰 의지는, 공동체 거주인들의 더 큰 의지는 뭐 하는 의지? 범죄를 보고하는 경찰에게. 자, 이것은 또한 might also prevent the need for civilian patrol. civilian police patrol. 자, 이거는 그 민간인 사는 지역의 경찰관들이 경찰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 패트롤이라고 그러거든? 이 패트롤의 필요성을 예방하거나 낮출 수 있다. 맞지? 그치, 맞지? 왜? 알아서 시민들이 보고해주니까. 이상한, 낌새가 이상한 사람이 거동수사자라고 하죠. 거동수상자라고 하죠. 자, 거수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알아서 시민들이 신고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거수자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쟤는 복면을 쓰고 싶은가 보지. 개인의 자유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교 앞에 누군가가 복면을 쓰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가방을 이렇게 맨 상태에서 학교 앞을 서성이고 있어. 바로 전화하겠지. 이상한 사람이 있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은 복면을 쓰고 싶은 사람이구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싶은 사람이구나. 아마도 저 안에 소총이 있을 거지만 아직 안 꺼냈잖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자, more interaction in public places and human traffic with increased surveillance. 자, 뭐를 증가시킬 것이다? 보안을 증가시킬 것이다. Of the places where people now fear to go. 지금 가기에 두려운. 자, 많은 intense social ties with weakened surveillance. 많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시킬 것이다. 보안을. 5번이 틀렸죠? 강화시켜야겠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4번 볼 건데 4번 유감스러운 질문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책에서 이게 네가 자꾸 이거 psychologist라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G가 있냐? 이제 다들 이거 심리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심리학자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예요. 이거는 psychiatrist라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전혀 안 비슷해. PSY만 비슷하지 전혀 비슷한 단어가 아니야. 이거는 psychiatrist는 정신과 의사라는 뜻이에요. PSY만 보고 자꾸 뭐 쌓이냐고 뭐 워터밤이야? 큰 뻑슈야? 아니란 말이야. 나 흠뻑쇼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딴 데 가게 돼서 못 갔어요. 워터밤을 갔어야 되는데 말이야. 싸이 노래 좋아서 싸이 때문에 DJ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싸이 때문에. 자, 그래서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이 양반은 explains that humans have two. 이번엔 psychological이 맞아요. 그치? 심리적 영향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럼 아마도 이 글의 유지는 이걸 찾아야 될 거야. 그 두 개의 심리적인 힘이 뭔데? That allows to endure painful and possibly devastating circumstances. 어떤 고통스럽고 우리를 파괴하는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대. These are the capacity for decision. 첫 번째, 의사 결정 능력. 이게 1번. 다음 두 번째, freedom of attitude. 태도의 자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이게 문제로 안 나왔겠지? 자, 이 사람 뭐라고 강조하냐면 We are not at the mercy of our environment or events. 은혜라는 뜻이야, 은혜. 환경의 은혜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지. 환경의 은혜에 있다는 거는 환경이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여기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환경이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Because we dictate how we allow them to shape us.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이게 뭔 소리지? 일단 환경이 우리를 형성한대. 근데 어떻게 환경이 인간을 형성할지는 인간이 결정한대요. 말이 좀 어렵지? 이해되나? 이해 안 돼?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봐봐. 야, 공부 못한 놈들 주변에 있으면 나도 공부 안 하게 되지. 그렇지? 환경이 인간을 만든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놈들 사이에 있기로 한 건 너잖아. 네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내 환경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권 나한테 있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
그 선택을 누가 했어? 네가 했다고. 그 환경을 네가 만들었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 사이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하겠다는 선택을 네가 한 거야. 궁극적으로는 네가 환경에게 영향을 주고 환경이 그에 따라서 너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 통제권이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even suffering can be seen differently. 심지어 이 고통 또한 다르게 보일 수 있대, 빈칸에 따라. 여기서 안 풀립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례를 가리키냐면 who suffered because he misses that wife. 이 양반의 와이프가 죽었대. 이 사람 물어봤어. How it would have been. 어땠을까? If the patient had died first. 당신이 먼저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환자한테 할 소린가 싶은데 정신과 의사야.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죽어서 너무 슬픕니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야, 지금 당신이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 His wife would have found it very difficult.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 와이프가 되게 힘들어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해가 되시나? 이 사람 와이프가 죽었대.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럼 와이프 말고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을 거 아니야. 걔 말고 네가 죽었어 봐. 그러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걔가 감당해야 됐겠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의사가 할 소린가 싶은데 어쨌든 했대.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은 암시한다. That the patient had spared her this grief.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줬다라고 얘기했대. 그렇지. 환자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이 먼저 가시면 사모님이 힘드셨을 텐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어. 죽은 사람은 어차피 말이 없어. 사모님 가셨어 그냥. 가신 거고 그 가신 거에 따른 고통을 네가 겪을 거냐 제가 겪을 거냐의 문제였는데 그래도 네가 겪는 게 낫지 않겠어. 남자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But must now suffer. 자, 지금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grieve himself. 스스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요거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봐봐. 이 아내를 잃은 아저씨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지. 근데 의사가 관점을 바꿔준 거야. 어차피 두 분이 같이 살면 둘 중에 동시에 죽지 않는 한 둘 중에 한 명은 먼저 죽게 돼 있다. 당신이 죽고 와이프가 고통을 겪는 게 나아? 아니면 와이프가 죽고 당신이 고통을 겪는 게 나아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는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겪는 게 낫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고통이 endurable, 견딜만하게 바뀌었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도 제가 먼저 죽어서 고통을 내가 대신 졌구나. 원래 보통은 남자가 일찍 죽잖아. 그치? 아마 이런 영상 봤잖아. 왜 남자가 일찍 죽는지 영상 많지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 보통 남자가 일찍 죽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내 와이프가 겪어야 됐을 고통을 내가 대신 겪었구나.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구나 라고 관점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 또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네가 고통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사건의 해석에 따라서. 이거 괜찮나? 이해되지? 자, 5번 가보자. 5번은 그 sarcastic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꼬는 거야. 자, 그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아이고 집안 잘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봐. 그게 정말로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지. 그렇지? 그게 sarcastic이야. 그게 비꼬는 거야. 자, researchers have reported various non-verbal features. 여러 개의 비언어적 특징을 보고했다. 비꼬는 것에. 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요 동의하지 않는다 하고 나서 보통 대시 나오잖아요. 근데 whether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대절이라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A냐 B냐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의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동의하지 않았다. Non-verbal cues are essential. 자, 이게 정말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To the perception of sarcasm or the emotion that prompts it. 비언어적 단서가
비꼬는 것을 인지하는데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그치? 자, even so, 그럼에도 research confirms 뭐를 확정하냐? 자, 발견을 확정한다. 어떤 finding? Non-verbal cues are more credible than verbal cues. 적어도 비언어적 단서가 언어적 단서보다는 믿을만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필수적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말보다는 행동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치? 비언어적 단서가 언어적 단서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았다. 특히 언어적 단서와 비언어적 단서가 충돌될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하면서 야구바따를 들고 왔어. 그러면 언어적 단서는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물론 그렇게 안 보겠지만 볼 견해도 있잖아. 이제 글로 쓰여져 있으면 아 집안이 정말 잘 돌아가는구나 라고 쓰여져 있으면 누가 봐도 부정인데 어쨌든 긍정으로 볼 여지가 있잖아. 근데 야구바따를 들고 이제 야 너 잡아 라고 했다는 거는 이건 명백하게 부정이란 말이야. 충돌할 때는 뭐가 정배다? 비언어적 단서가 정배다. 그렇죠? 아우 엄마한테 개겼어 야 잘했어 라는 게 아버지가 어제 엄마한테 바가지가 긁혀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했어 하면서 빠따를 집어든다는 거는 넌 뒤졌다는 거지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보다 정확하다. 자, as the nature of 그 다음에 also non-verbal cues are better indicators of speaker's intent. 비언어적 단서가 언어적 단서에 비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낸다. 당연한 얘기죠. 빠따 생각해봐. 빠따가 의도야. 아버지는 말이 아니고. As the nature of sarcasm implies a contradiction. 이 비꼼의 본질이 뭘 암시해요? 모순을 암시합니다. Between intent and message. 의도와 메시지 사이에 모순을 암시하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 메시지 자체는 좋은 거지. 엄마한테 결겼어. 아우 잘했어. 메시지 자체는 좋은 거지. 근데 아마도 의도는 뭐야? 넌 뒤졌다잖아. 그럼 이제 의도와 메시지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비꼼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sarcasm의 정의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걸 180도 전환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게 비꼬는 거잖아. 너 너무 예뻐. 박살났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The non-verbal cues may leak and reveal the speaker's true mood. 자, 이런 비언어적 신호는요. 흘릴 수 있어. 그 다음 드러낼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의 진짜 기분을 그들이 마치 거짓말할 때처럼. 자, 외관적으로 비꼬는 것은 사기치는 것의 반대예요. 어떤 점에서? Sarcastic speaker typically intends the receiver to recognize the sarcastic intent. 비꼴 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듣는 놈이 내 의도를 알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머리를 자르고 하는데 머리가 되게 이상해. 야, 너 머리 너무 예쁘다. 이질을 하는 거는 꼽주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꼽주는 거잖아 이게. 이제 꼽준다는 거는 듣는 놈이 내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지? 자, 근데 사기치는 거는 whereas in deception, the speaker typically intends that the receiver not recognize the deceptive intent. 사기칠 땐 말하는 놈이 듣는 놈이 인지하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사기를 친다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실제 의도랑 메시지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사기랑 비꼼은 비슷한 거야. 그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비꼴 때는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난 너한테 꼽을 주고 있어 이거고 사기칠 때는 내 생각이 내 의도와 말이 다르다는 걸 네가 몰라야 돼. 그래야 내가 사기를 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므로 When communicators are attempting to determine if a speaker is sarcastic. 자, 어떤 말하는 사람이 꼽을 주고 있는지 비꼬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빈칸을 비교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가 충돌하면 두 개를 비교한다니까 그 두 개가 나오면 되겠네 그냥. 두 개가 뭐야? 비언어적, 언어적 단서.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얘는 되게 어이없이 그냥 빈칸 뒤에 있는 내용으로 풀린 건데 처음부터 저것만 읽으면 안 풀린다, 당연히. 더투를 잡아서 바로 풀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글을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번으로 가보자. 자, 6번하고 8번 이 정도만 풀면 되겠다. 가볼게요. 자, understanding for a listener. 자, 듣는 사람에게 이해하는 것은 의미한다. mapping the speaker stories.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매핑, 즉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의? 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the way stories are used in memory. 자, 기억에서 이야기가 사용되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is the varied effect they have on the understanding. 그 이해에 그들이 가지는 여러 다양한 효과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한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 왜냐면 the stories they already kno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 어젯밤에 피아노 쳤다?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는 이미지가 다 다를걸? 어떤 사람은 전자피아노를 쳤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업라이트 피아노 쳤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집에 존나 부자니까 말해서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대리석 위에. 그걸 쳤다고 생각을 할 거고, 어떤 놈은 빠따 가져와서 피아노를 때려 부쉈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 사람마다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난 똑같이 나 어젯밤에 피아노 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다 달라. 솔직히 4번 생각한 사람. 너 4번 생각했지? 내가 피아노 쳤다고 생각했지, 내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는 놈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listeners attempt to construe these stories.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래된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They have heard before. 그들이 전에 들었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상상하려고 노력을 한다. They do this because it is actually quite difficult.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자,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 발현되고 causing us to revise beliefs. 믿음을 바꾸게 하고요. 새로운 추정을 만들게 하고 다른 이런 effort for cognitive operation. 다른 이런 힘든 인지적 작업을 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 이게 이거 아니겠어? 그 어려운 인지적 작업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라고 열리는 게 맞겠지? 자,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하고 여기 어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쉬웠을걸? 하나의 방법은 뭐야? 내가 듣는 이야기를 내가 알던 이야기로 치환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 어순이 있어. 이것 때문에 뭔가 빈칸이 잘 안 채워져. 어순이 없었으면 그냥 위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돼. 근데 하나의 방법이 that 이하를 추정하는 거래. 여기서 뭔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이 assume이란 단어 때문에. The real problem in understanding then is identifying which of all the stories you already know. 자, which of all the stories you already know.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무엇이 one being told, 지금 말해지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다. 쓸 수는 없겠지만 선지 보면 아마 해결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아이디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하지만 그거를 빈칸을 추정한다라고 이게 다시 패러프레이즈 쓰기가 어려운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대충 아이디어는 있기 때문에 보면 보일 겁니다. 1번. We comprehend a small part of what is being said to us.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의 일부만 이해한다. 이건 아니지. 그치? 2번. What we are seeing or hearing is just the same old stuff.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그냥 기존의 것과 동일하다. 아, 이거네. 요게 맞겠지? 요게 맞고. 3번. We process information little by little and recognize pattern. 정보를 조금씩 처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럼 4번. What we want to understand relates to what we wish to know.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each other on the same ground. 이것도 아니었지. 그래서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7번은 그 흐름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4번입니다, 답은. 자, 우리 그러면 8번만 해보자. 8번. 8번만 할 수 있으려나? 빠르게 해볼까? 자, we are often surprised at the purposefulness. purpose가 목적이죠. 목적 있음이라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 정밀성에 놀란데 일부 동물의 행동에 그 생존에 관련됐을 때, 즉 동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 놀란다는 얘기야, 우리가. A. A closer study of this phenomenon. 이런 현상이 있어요, 위에? 현상이라고 받을 게 있나? 없지? 안 돼. This kind of behavior. 이런 종류의 행동이 위에 나왔어요. 이런 행동이 있다란 말이 있어? 이것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도 아니야. 자, 이런 것들이 are examples of the types of behavior which has always led men to. 자, 이게 어떤 행동의 예시냐? 이번에는 behavior에 대한 설명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행동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랑 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위치 어쩌고저쩌고 한 행동들의 예시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야. 얘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행동들의 예시야? 인간으로 하여금 믿도록 한 것의 예시입니다. 뭐가? 어떤 논리나 지혜가 동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한 행동들의 예시가 이런 거래. 아, 그럼 C가 오겠네. 왜? 인간은 동물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했으니까. C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행동은 본능이라고 불렸다. 야, 논리와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게 본능이야? 이게 본능이에요?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본능이야? 아니지. A. 자, 그러나 이 현상을 더 꼼꼼히 살펴보니까 innate nature, 본능적인 성질을 발견했다. 아, 동물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뚜껑 까보니까 뭐였어? 본능이었어. 이 얘기야. 그 뚜껑 까보니까가 좀 유식하게 however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거는 본능이고 거친 특성이더라. 그래서 A로 가고 CAB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은 거기 마지막에 as a result 있죠? 이거 아마 읽었으니까 알 겁니다. 앞에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탄수화물을 줄였대. 자, 탄수화물 줄인 결과로서 이 사람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더 먹게 됐다. 자, 단백질과 지방을 더 먹으면 그 결과로서 배고프지 않아요? 이거 뭔가 인과관계가 좀 빠져있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면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이 높다는 말이 필요해요. 그 말이 주어진 문장이 있기 때문에 5번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 10번 보면 이건 진짜 문장만 봐도 풀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야, 작곡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빈칸할 수 없대. 왜냐면 각각의 연주자가 빈칸하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곡을 바꿀 수 없다. 왜? 연주자가 지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2번이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시간 관리를 좀 잘해보죠. 9회 10회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